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내분비계와 심리 정신계에 대해서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내분비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분비계 하면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핵심만 간단히 전달해 드리면 호르몬 분비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분비되고 전달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항상성. 우리 몸은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분비계를 통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분비계에 노화가 오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내분비계에 노화에 따른 질환의 가장 시험에 이 부분에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만성질환으로 또 이루어지잖아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 대사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자, 음식 힘 쌀밥만 씹더라도, 다른 거 안 먹고 힘 쌀밥만 씹더라도, 입 안에서 단맛이 느껴져요. 그쵸? 포도당을 우리가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데 이제 그 포도당을 갖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하는 능력, 바꿔주는 그 능력이 우리가 타고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뭐냐면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땡큐인 거죠, 인슐린은. 그런데 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민감성이 감소가 돼서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슐린이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되는 부분 포도당 가져가고요. 도와주고요. 얘네들이 대사될 수 있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인슐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사 능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데 인슐린이 노화가 되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슐린이 줄어들고 고혈당이 될 수가 있어요. 공복혈당이 상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또는 살이 찌면 찔수록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 당을 많이 먹는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안 그래도 인슐린이 부족해서 포도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여기 당뇨로 바로 이어집니다.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게 뭐다? 인슐린이 노화가 되면 많이 분비가 부족해요. 자,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그 몸에 포도당이 들어가는 세포가 있는데 얘가 이제 글루트4라고 4번 문으로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사작용에 사용해서 에너지원으로 돼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잘 받아줘라고 똑똑 문을 두들기는 게 누구냐면 인슐린이라는 애거든요. 인슐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대, 20대 또는 소식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인슐린 적당히 분비가 되고 그쵸? 그리고 포도당으로 들어가는 게 또 적당하기 때문에 이게 포도당이 당 수치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면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노화가 되면 인슐린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인슐린 똑똑 야 포도당 받아줘. 이렇게 하는 게 이 인슐린이 어느 순간 똑똑을 늦게 해버리거나 또는 똑똑했는데 이 세포가 4번 문 열어주는 이 세포가 늦게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도당 어디로 가요?
우리 몸에 막 돌게 되면서 결국에는 소변으로까지 나온다 그래서 소변에 당이 섞여 있는 병이다 그래서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피와 소변, 포도당 끈적끈적하게 있으면서 피떡 생겨. 우리가 이거를 피떡이라고 하는 게 혈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앞에 심혈관계에서 배우셨을 텐데 많이 먹을수록 포도당이 많이 형성됩니다. 근데 인슐린은 줄어든다 그랬어요. 자, 그럼 비만 운동 부족? 이것도 포도당을 잘 대사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인슐린 호르몬을 깎아내립니다. 유전으로 인한 당뇨병도 있어요. 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분 당뇨병 생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초대사율은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합시다. 자, 증상은요. 다음, 다뇨, 다식 또는 다갈, 많이 갈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음료를 찾는 거예요. 다갈, 다뇨, 다식이라고도 해요. 근데 갈증이 나면 음료를 찾기 때문에 다음이라고 하죠. 다음, 다뇨, 다식. 이렇게 3대 증상이 있고요. 체중 감소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 있고 두통, 시력 이거는 항상 이어져요. 앞에서 안압에서도 했었죠. 발기부전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분이죠. 질 분비물 질염 증가되고 상처 치유도 떨어지고 감각 이상 또는 많이 먹은 고혈당이 와요. 운동 안 하거나. 그리고 식사량이 감소해. 오히려 활동량을 너무 증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30분 운동했으면 여름에 똑같이 30분 운동하시지 말고 여름에는 20분 정도 운동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40분을 겨울에 운동하셨다면 여름엔 30분 운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운동을 더 평소보다 많이 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 보시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잡아주잖아요. 자, 그런데 치료 및 예방 보시면 이 3박자를 신경 쓰셔야 돼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체중에 맞는 열량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하고 염분 많이 들어가는 거 고혈압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다 당뇨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겁게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이 조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담배 정말 안 좋고요. 특히 술, 당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운동요법은요. 무리하지 않게 자신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등산 같은 거 할 때 저혈당 위험하니까 사탕 같은 거 주머니에다 넣고 계시고요. 근데 왜 우리가 입 안에다가 넣어주냐면 특히나 옆으로 그냥 그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옆으로 눕혀주고 나서 볼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운동량 19, 30분에서 1시간경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최소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렇게 꾸준히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혈압이 높은 경우에 혈압을 조절한 다음에 혈당이 300 넘는다 라고 하는 경우는 또 혈당이 조절을 하고 또 운동 시작해야 돼요. 고혈압 오면 당뇨 금방 오고 당뇨 오면 고혈압도 금방 와요. 다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뇌분비 질환인 게 원래 원칙이긴 하지만요. 그쵸? 그런 면에 있어서 고혈압 얘기를 할 때 말입니다. 자, 약물요법 같은 경우는요. 자, 경구용 혈당과제 당뇨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은 인슐린 먹는 약으로 안 먹어요. 인슐린 왜냐? 이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인슐린 주사 피하로 넣어요. 돌아가면서 배에다가 보통 주사를 하죠. 자, 그래서 당뇨병 환자 우리가 인간의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로 하지로 혈액이 정체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 혈류가 많이 모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이 발이 다치잖아요. 그럼 잘 낫지가 않아요. 당뇨 환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혈당, 혈압관리, 당뇨, 고혈압관리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하고 발 씻고 말리고 건조하지 않게 뭐 오일이라든가 오일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로션 충분히 보습하시고요.
양말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발톱도 동그랗게 말고 일자를 자르시고. 담배 되게 안 좋죠. 그 혈관성 질환에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혈관 수축시키기도 하지만 지연시킵니다. 아예 차갑고 뜨거운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뇨, 고혈압은요, 완치되는 병이 아니어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관리라는 단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3박자 잘 하시는지 잘 봐주시고요. 발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쵸? 자, 여기 이런 뉴스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 기출문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해서 이제 내분비기는 끝났고요. 심리정신계 같은 경우는요. 노화의 특성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요즘 이제 지금까지는 노화에 따른 질환을 우리가 신체적인 노화에 준한 질환을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심리정신계예요. 정신건강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은 이때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셔야 돼요. 우울증 경향이 늘어나고요. 수동적이고 남한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성,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이 증가가 되죠. 자, 그리고 회고의 시간,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러워 보이는 거라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의존성 증가, 수동성 증가. 자, 그런데 첫 번째 질환이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우리가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또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도 감소. 그러니까 저항력,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감소돼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죽거나 퇴직을 하거나 경제력 상실 이런 것들이 나이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력도 있고 각종 질환에 걸리고 주변 사람 죽기 때문에 되게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요. 이렇게 노화가 될 때쯤. 그러면 증상은 되게 무기력하고요. 우울해요. 불안, 초조, 무기력. 매사에 관심 없고 즐거운 게 없다. 그쵸?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못 자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감소하거나 너무 쪄. 그리고 절망감, 부정적 사고까지 들고요.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망증 같은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이렇게 계속 생깁니다. 치매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노인 우울증은요.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주변에다가 괜찮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물리적으로 우울한 증상을 느낄 수밖에 없이 본인 스스로도 노화가 오고 주변에 모든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쵸? 나는 아직도 젊은데 나이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또. 자, 우울증이 심한 경우 자살의 위험이 증가한다. 여러분, 자,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면요, 의지로 극복이 안 돼요. 이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서 치료를 안 하는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거는 공식이에요. 무슨 그런 의지로 살아라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정말 이 정신건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 경솔한 조언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감정을 호소하는 걸 들어주시고 자주 대화를 해주시고 많이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요양보호사 그런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족에게도 조언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께 느낌, 분노 요거 수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표현하도록 해야 되고요. 근데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라포를 쌓아야지만 친밀감을 쌓아야지 나에게 솔직히 얘기하겠죠. 그쵸? 그리고 외부 활동 늘리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리고요. 규칙적으로 산책이나 운동 같은 거 하게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울증 다음에 중요한 게 선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뒤에 치매 배울 건데요. 치매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섞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선망은요. 자, 기억력이 잘 나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게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거쳐서 갑자기 생겨요. 치매는 서서히 생기는 만성질환인데요. 선망은 급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증상의 기복이 심해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증상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선망은. 자, 그래서 약간 의식 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잠에서 덜 깼거나 졸린 상태에서 행동한 사람처럼 보이거든, 처음에는. 되게 집중도 잘 못하고요. 이렇게 호전 악화가 반복되는, 자, 요렇게 증상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진압력 장애가 오면서, 어머, 이거 치매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단독으로 발생하면 선망에서 끝나는데, 치매랑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인지 기능 검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비약물요법부터 알아보고 그리고 자, 보시면 비약물요법은 어떻게 치료 및 예방하느냐. 진압력을 위해서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하고 진압력, 그쵸? 시계, 앨범 같은 거 가까이 둔다. 액자 같은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도록 지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신체 접촉 같은 것도 격려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호하되 부드러운 말투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애정이 깔리되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된다.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말을 경청해주고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어를 해주고요. 불을 켜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나타냈는데 치매와 선망의 차이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치매와 선망의 차이가 대놓고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요. 선망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러고 치매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치매는 만성이에요. 서서히 와요. 선망은 갑자기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좋아진다, 선망은. 근데 치매는 안 좋아져요.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왜냐, 중기 말기로 진전이 되니까. 그쵸? 자, 야간 선망. 선망도 야간에만 선망이 생기는 분이 있거든요. 흥분하거나 환각. 언제? 늦은 밤에. 자, 그래서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좀 좋아요. 가벼운 거는. 근데 심각한 거는 이제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양보살 활동은 쭉 읽어보시고 선망이 뭔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거, 노인 우울증 심각해서 노인 자살률 우리가 OECD에서 되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 질환 이런 거를 따로 떼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끝으로 이제 우리 작심삼일 요양보사 학교 비법노트의 노화와 관련된 질환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